안녕하세요. 자담부동산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살펴봐야 되니까 내용이 여러분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바꾸어서 한번 볼 텐데요. 제목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차권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1심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부터 출발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건의 개요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요. 원고가 이제 2002년 8월 15일 경에 이제 그 주택입니다. 주택 한 층을 이제 임대차 기간은 2002년 8월 18일부터 그리고 2년짜리니까 2004년 8월 17일까지로 해가지고 이 주택에 대한 임차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인도받아가지고 점유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러가지고 임대인에게 이제 내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 임대인분께서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 분께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때요? 2005년 6월 28일 날 등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이 임대인 분께서가 그 전에 돌아가셨네요. 아마 많이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사정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임대인은 2005년 2월 22일 사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이제 자녀분이 4사람이었는데요. 자녀분 1사람이 상속 포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자녀 3분이랑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자도 2008년 3월 22일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가신 임대인분 그리고 배우자분에 대한 상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분이 임차인분이죠. 임차인분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고 셋입니다. 상대로 어떻습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은요, 이 판결은 그렇습니까? 이제 이 상속인 분들이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안까지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1, 2, 3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800만 원을 3분의 1로 나눈 각각 6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심에서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 사안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어때요? 이제 2004년 8월 17일 종료됐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상이 이제 한 다음에 2016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요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우리 피고 측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고는 이제 10년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우리 피고 측에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고가 누나인 소의 이제 5 그리고 지인인 소의 6을 통하여 2016년 5월 11일까지 이제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소의 1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계는 적어도 2016년 5월 11일경까지는 존속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16년 5월 11일 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2016년 3월 18일 이 사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고 승을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2심에서 광주지방법원에다가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1심에서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 내용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차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원고가 점유해서 살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 내 임대 보증금 돌려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했지만 돌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고들은 이 주택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살다가 중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직접 점유는 못하고 중간에 간접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6년에 어떻습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그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항소를 한 거죠. 자, 2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04년 8월 17일인데 소의 6은 그로부터 약 6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원고와 소의 6 사이에 간접 점유를 인정할 만한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소의 5가 이 사건 건물 중에 2층 부분을 점유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또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에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함으로써 이 사실상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어떻습니까? 2004년 8월 17일부터 진행한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리가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당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4년 8월 17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18일에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피고 승이에요. 원고 패예요. 1심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점유든 이제 간접 점유도 어때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 간접 점유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간접 점유도 인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이 어때요? 지금 원고에게 있는데 그 간접 점유를 했다는 한 6년 정도 6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간접 점유에 대한 사실상의 그런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도 원고가 못 해가지고 원고가 진 사안입니다. 2심에서는. 자, 우리 대법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 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잘 보세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 담보적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우리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2심에서가 어떻습니까? 간접 점유에 대한 이 원고 측에서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30 대법원에서는요. 상고 어떻습니까? 우리 원고가 다시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사안이잖아요. 이 상고를 기각을 한다.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에 2심이 그랬잖아요. 원고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04년 8월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이 사건의 소는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권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 18일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04년 8월 17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6년 3월 18일 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채권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2심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2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대법원에서는 결정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뭐 느끼셨나요, 여러분? 2002년에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살다가 2004년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했지만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2005년에 했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여기서 어떻게 태그를 했나 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지만 태그를 하고 나서 중간에 한 6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간접 점유를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누나도 살았고 뭐 누구 아는 지인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심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입증을 못했잖아요. 원고 측에서가 간접 점유에 대한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패를 이제 원소 패라고 해가지고 판결한 사안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하니까 상고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뭐 느끼셨나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소멸시효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어땠어요? 우리 판결처럼 10년이 경과된 다음에 내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간이 끝났네. 소멸시효 완성됐네. 그럼 이거 권리에 잠자고 있었으니까 너 이 권리 주장 못해! 라고 우리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은요, 여러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우에도 판결을 받잖아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도 어때요?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을 받아놓고 나서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0년이 다 경과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서 이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요즘 역전세 굉장히 말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사안에 이제 걸려 있는데 저는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데 저 이제 제 물건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는 제 지인의 물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임차인이 이제 태거를 한다 그러길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이제 감히 이제 그게 보증금도 돌려주면서 부동산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전세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가서 물건 현황을 좀 보고 이제 파손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갔는데 2년 전세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빌라였는데 올 수리를 하고 전세를 줬던 부분인데 집이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저희 이제 아시는 분께서.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임차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 집을 망가뜨려 놔가지고는 이삿짐을 싸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나가셨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다시 그 집에다가 이삿짐 쌌던 그거를 풀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는 지인분께서는 임차 그 보증금을 돌려줄 텐데 집을 원상복구를 해라.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이제 수리할 부분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해서 이제 돌려주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지금 띄웠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역전세 이러잖아요. 근데 역전세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사회가 약자 편이라 그래도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대법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뭐 1심, 2심 법원처럼 그 중간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양쪽 이제 원고 피고의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입증되는 방법을 사안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 임대인 분들께서가 무조건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다라고 몰고 가는 방법보다는요, 왜 임대인 분들이,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세입자가 충원이 안 돼가지고 못 돌려주는 그런 사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시는 분, 그 지인분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주려고,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이제 그 집은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세도 다 내놓고 막 내놓고 이제 그러는데 중간에 이렇게 집이 너무 많이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집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껄끄러운 지금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역전세난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임대인 분들이나 집 소유주 분들을 무조건 다 나쁜 악마로 몰고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실태가. 그런데 저도 이제 과거에 유튜브를 찍어 놓은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전세 사기에 뭐 그런 거 피해자였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무조건 임대인 분들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임차인 분들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요, 그 각각의 그 개별적인 사안마다 어떤 그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저희 그 아는 지인분의 얘기처럼 임차인 분이 그렇게 2년 살면서 그렇게 집을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는 그분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거든요. 임차인 분들도 집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잘 이렇게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면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뭐 계약을 갱신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또 나가신다 그러시면은 집을 돌려주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망가뜨려가지고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발생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요즘 전세 사기처럼 임대인 분들이 악의적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먹튀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한데 요 얘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임차인 분들께서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이러한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가장 잘 챙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권리 외에 과연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을 안 자고 있는지는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강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그 내용, 임차권 등기와 결부시켜가지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전세난과 결부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사안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부동산 송혜경이었습니다.